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종합청렴도 성적표에서 남원시가 이번에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가 벌써 3년째인데요. 청렴한 남원을 만들겠다던 남원시의 다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강영석 전 익산시 부시장이 차기 김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지부진한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기사 등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38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종합청렴도 성적표에서 남원시가 이번에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가 벌써 3년째인데요. 청렴한 남원을 만들겠다던 다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최경식 남원시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성적표. 남원시는 올해도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느끼는 청렴 체감도, 또 부패를 막으려는 노력이나 실제 사건까지 모두 낙제점이었습니다. 3년 연속 꼴찌라는 결과에 남원시의 자존심은 무참히 꺾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쾌하고 화가 나죠. 상당히 시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 시민들이.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친 탓이라고 해석했습니다. 400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불거진 테마파크 소송 등이 평가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노레일 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조직 내에 지금 이제 그때 음주운전인가 뭔가 또 향응 받은 게 지금 평가가 이제 영향을 미친 게 또 사실 또 있었고. 승진 인사 논란도 청렴도 추락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던 공무원을 오히려 승진시키는 등 인사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시장은 인사 문제가 가장 초점을 흐리게 만들었다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인사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제도상 문제없다는 해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언론과 공무원 노조가 비리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게 우리 조직의 문제이거나 리더십의 문제, 리더십이라고 그러면 제가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든지 특정 기업 또는 특정인들 편익을 봐줬다든지 이거 있다 그러면 저 잡아가면 돼요. 저 고소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장 본인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황은 행정 신뢰를 더 흔들고 있는 상황. 남원시는 또다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3년째 반복되는 공허한 약속에 시민들은 이제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렴은 단지 개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것을 남원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강영석 전 익산시 부시장이 차기 김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영석 전 익산시 부시장이 5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김제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전 부시장은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행정복합 집약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5분 도시, 외국에서는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내용들로 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김제시의 모든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 김제시에 어울리는 거는 강화를 시키고 좀 변화를 줘야 될 거는 수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전 부시장은 인근 시군 간 갈등 상황을 강력한 정책 연대 체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주도 발전 계획을 먼저 이끌어낸 뒤 김제시의 실익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습니다. 인접 시군과 전북도와 함께해서 더 파이를 키운 다음에 나누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세 개의 시군이 전북도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서 국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그런 내용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공약으로는 고령취나 첨단산업 특구 추진과 학생들을 사회 일원으로 길러내는 교육 혁신 등도 제시했습니다. 전주고와 전북대 의대를 졸업한 후 2004년 공직에 입문한 강전 부시장은 전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장과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익산시 부시장 등을 지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진보당 오은미 전북도 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순창을 구하기 위해 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 의원은 임기 내 매달 3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4천만 원 달성, 인구 3만 명 회복을 약속하는 이른바 343 민생 전략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임실과 순창, 남원을 묶어 제2혁신도시로 만들고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오는 등 낙후된 순창을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5대 비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오 의원은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소통의 정치를 강조하며 활력이 넘치는 순창에 새로운 100년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지부진한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김 전북도지사는 5일 전북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광역 단위 통합 논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통합은 생존의 문제이고 국가의 큰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전주, 완주 통합의 불씨가 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과 관련해선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대규모 공장에 들어서야 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정부의 큰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기사 등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38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 승용차를 몰다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12지구대 55살 이승철 경정과 38살 견인차 기사는 A씨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A씨를 포함해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그의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특보는 복지 분야 경험을 살려 당대표를 돕고 국립의전원 유치 등 남원의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남원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호남과 전국에서 민주당의 성과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김 특보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국제기구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왔으며 현재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달에는 남원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었습니다.
전북 일부 기사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수습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고 이승철 경감의 빈소에 동료 경찰관들의 추모가 이어졌다는 내용인데요. 고인의 연결식은 오는 6일 전북경찰청 1층 온고울홀에서 전북경찰청장장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연결식 후 고인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4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경찰관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빈소를 찾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다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고인의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는데요. 고인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사고 현장으로 돌진한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사고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한우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억 원을 투입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올해 우량 한우 육성과 조기 임신 진단 키트 지원, 대가축 폐사 처리 지원 등 11개 분야입니다. 정읍시는 탄소 중립 한우산업 전환법 시행에 앞서 한우산업 선도 도시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우산업법 시행에 발맞춰 세계적인 육성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한우 육성과 우량함수 확보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통해 정읍을 대한민국 한우 산업을 이끄는 중심지로 확실히 굳히겠습니다.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을 위해 마련된 김제 지평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개관했습니다. 26일 열린 개관식에는 정성주 시장과 서백현 시의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지방 소멸 대응금 45억 원을 포함한 64억 7천만 원이 투입돼 연면적 1,56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센터는 현재 107개 농가와 출하 약정이 체결했으며 앞으로 공공급식과 민간 영역 공급처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농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읍지역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국 대회 대상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전액을 취약계층을 위해 환원했습니다. 정읍 정신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정읍시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앞서 정심조합은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마을관리사 회적협동조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심조합은 주민주도의 운영과 지속가능한 원도심 관리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은 수상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나누자는 데 뜻을 모아 포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제시 온천 관광지에 101실 규모의 3성급 호텔이 건립될 전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김제 호텔은 26일 전북도청에서 김제 온천지구 관광 숙박시설 개발 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김제시 상동동 김제 온천 관광지 내 숙박시설 용지 9천여 제곱미터에 365억 원을 투입해 지상 7층 규모 3성급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01실 규모인 이 호텔은 오는 2028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제시는 올해 지평선 축제를 오는 10월 1일에서 5일에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올해 지평선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